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나상 고니치와 반가. 오늘은 일본 유학 준비하기 첫 번째 시간, 비자 준비와 현지 일본인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체류 가능한 비자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취약 비자. 주로 어학원용 비자라고 하죠. 슈가코 비자. 자, 어학원용 비자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며 최장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년 4월 학기생만 2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나머지 학기는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기는 총 4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1월 학기, 4월 학기, 7월 학기, 10월 학기 총 4학기로 나눠져 있으며 중간중간에 방학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자는 관광 비자와 달리 아르바이트가 가능한데 아르바이트 시간 제약이 있어요. 하루 4시간. 참 짧지요? 4시간이면 정말 짧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제약이 많아서 아르바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어학원 출석률이 낮거나 지각이 많은 경우에는 취약 비자가 취소되고 추가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워킹 비자를 못 받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취약 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만 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학원 출석률이랑 이제 결석, 지각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입국관리소에 매년 매달 넘기는데 그게 안 좋거나 그러면 강제 추방 당할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자죠. 워킹 홀리데이. 자,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1년간 자유롭게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만 31세 미만이라면 남녀노소 신청이 가능하다. 만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만 30세입니다. 30세. 30세 우리나라 나이로 30세. 많이 없습니다. 30세까지 가능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더 나이가 늦은 나이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또 한간의 소문으로는 여자는 25세가 넘으면은 신청 불가가 접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소문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아까 제가 썼던 그 취약 비자 있잖아요. 취약 비자. 취약 비자를 이제 어학원에서 이제 이걸로 하면 많이 남는데 이걸로 하면 하나도 안 남거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 취약 비자를 팔아먹으려고 어학원에서 일부러 이제 좀 소문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25세 이상 그 사건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사건이. 이게 그것 때문에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얘네 쪽에서 좀 그거를 좀 악용해가지고 자꾸 소문내서 안 된다고 그 취약 비자 어학원 다니라고 자꾸 꼬시는 애들이 있어요. 유학센터 가면 항상 그래요. 유학센터 특히 유학센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자기 자신이 그냥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학원 같은데, 어학원이 아니라, 이제 그 유학원 같은 데를 가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저도 혼자 준비했고요. 자, 아르바이트 시간 제약이 없는 대신 세금이 20% 부과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10만 엔? 10만 엔, 네, 10만 엔이죠. 10만 엔 이상을 받으면은 20% 세금을 부과해요. 특히 그 체인점으로 된 가게들은 특히 세금을 꼬박꼬박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 미세 뭐 이런데 그 뭐지? 그 개인이 하는 이제 고진 미세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그 가게들이 좀 좋아요. 세금도 안 내고. 근데 이 낸 세금은 돌아오실 때 입국관리소에서 환급 절차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귀찮아서 안 받죠. 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비자를 두 개를 짬뽕 시킬 수 있어요. 취약 비자, 그 다음에 워킹 비자 이거를 짬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지네. 자 여기 써져 있죠. 자
어학원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 이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학원 이제 취약 비자를 2년을 받고 다시 워킹을 신청하면은 접수가 안 된다. 혹은 유학 비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비자로 이제 교환학생 뭐 이런 거 비자로 해가지고 이제 2년, 3년을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다시 워킹을 신청하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 됐어요. 일본어 실력이라던가 뭐 일본어 자격증 뭐 그런 거 있거나 확실히 이제 일본에 이제 일본 워킹을 신청할 때 쓰는 계획서에 제대로만 쓰면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자, 어학원 플러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 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냐? 자, 여기 써져 있죠? 자, 여행용 비자를 맨 처음에 90일 동안 거기서 체류를 해요. 체류를 하면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는 물론 못하죠. 거기서 이제 언어 습득이라던가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뭐 거기서 뭐 일본어를 배우러 돌아다닌다던가 여행이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그쪽에서 이제 90일을 딱 채워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가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또 거기다 추가 신청하면은 최장 3년 3개월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3개월이면은 여러분 취업 시즌 다 날라갑니다. 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젊을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걸로 아예 일본에서 눌러 살 게 아니면은 솔직히 3년은 무리수입니다. 자, 다음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유학 비자. 유학 비자는 무엇이냐? 교환학생 또는 일본어 전문학교. 일본어 전문학교가 아니죠. 일본 전문학교 혹은 일본 대학 비자. 이건 취업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 대학 비자. 학생용 비자이며 하루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자, 아까에 말한 거의 2배입니다. 이건 2배. 이건 2배. 자,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취약 비자와 마찬가지로 학교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지각이 잦은 경우에 비자가 취소되며 추가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취업 비자. 이거는 우리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왜냐? 취업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어도 잘하시겠고 거기서 뭐 살아본 경험도 있으실 수도 있겠고 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지금 와서 이런 걸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마 이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면은 자, 일본 회사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비자를 발급받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비자 기간이 남아있어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시 재취직을 할 수 있는데 재취직을 못할 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일본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거. 자, 일본 유학 준비하기. 자, 일본어는 최대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한다. 자, 일본에서 일본어를 모르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을 다닐 경우에도 기초반의 경우에는 수업 진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레벨 높은 코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어학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JLPT 1급까지 공부하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코스죠. 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Y 모모 학원이나 뭐 시사 모모 학원에서 JPT N1은 1년 미만인 코스입니다. 1년 미만 코스. 빠르시면은 뭐 6개월 만에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의 진도가 2배로 이제 늘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써졌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어학원에서 한 달간 해요. 여러분 성인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루면 외우긴 외우거든요. 근데 외울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쓰라고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닥 안 나온단 말이에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이제 쓰면은 자 이제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거를 한 달간 배우는 거는 솔직히 좀 돈이 아까운데 확실하게 그래도 배울 수는 있긴 있는데 진도가 얼마나 느리냐면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한 달이고 그 일반 이제 문법 같은 걸 하나 배우는데 하루에 반 페이지씩 배워요. 반 페이지.
반 페이지를 이제 얇은 책이어도 반 페이지씩 나가니까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하루에 반 페이지씩 나가가지고 해도 3개월 동안 책 한 권을 끝나는데 이 책이 어학원에서 자체로 제작한 책인데 되게 얇은데도 한 달이 걸려요. 참 돈 낭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기초반부터 다 했거든요. 전 근데 꽤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했을 때 N3죠. 지금으로 N3면은 한 일본어 한 3급까지 있으니까 최소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싶었는데 2반에 왔어요. 근데 2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N2를 가지신 분도 여기에 왔어요. 왜 여기에 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시면은 레벨 테스트를 해요. 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답이잖아요. 사지선답. 사지선답이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여기는 한자를 직접 쓰시오. 직접 쓰세요. 직접 쓰세요. 한자를 우리는 눈으로만 외웠지 직접 쓸 줄은 모릅니다. 직접 쓸 기억도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직접 쓰시오 해서 다 떨어지고 청해 문제나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받아쓰기가 있어요. 받아쓰기, 받아쓰기. 받아쓰기에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어 2급을 가져도 가장 기초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상술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제가 2년 동안 그쪽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돈 낭비다. 이게 뭐냐? 왜냐면은 3개월 동안 수강료가 150만 원? 150만 원이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2008년도 그때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환율이 1,600원이었단 말이에요. 3개월에 이제 원래 우리 지금은 150만 원인데 3개월에 300만 원. 6개월에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때 돈이 제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가 2007년 후반이었는데 그때 799원 799원 뭐 이 정도여가지고 800원 미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왔는데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환율이 강만수가 고환율 정책을 문제로 썼어요. 리먼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1600원까지 이게 사라니까 대기업은 사는데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 가서 그냥 좀 언어 좀 배우고 그냥 빨리 오려고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 체험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거의 2년 넘게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 체험만 하고 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돈이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때 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 한자 같은 거를 다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자 같은 거 이런 거 막 쓰라고 하면은 팩도 안 틀리고 다 쓸 수 있어요. 밥식자라던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다 한자를 지금은 물론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딱 한자 받아쓰기 뭐 이제 딱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는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교과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고니짜라던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써졌으면은 그걸 계속 말하고 그 상황에서 넣어서 말하는 학습을 합니다. 뭐 이라샤이마세 뭐 이런 게 단어가 있으면 그걸 언제 쓸까 하면서 이제 뭐 코스프레를 해요. 이제 점원들 이제 맥도날드 점원처럼 뭐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직접 말해보기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이제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 상황극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상황극을 직접 해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 일본 초등학생이 원래 그렇게 배우니까 일본 초등학생이라던가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는 거니까 기초는 되게 탄탄해진 것 같아요. 왜 그쪽에서 뭐 직접 써보니까 이게 언제 들어가는 거냐 이제 교과서로만 봤을 때는 그냥 잠깐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게 직접 써보니까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한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중간 레벨 코스에서 시작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학원을 다니실 경우에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또 추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어디서 공부를 하시냐면은 이제 봉사활동, 보란티어 이제 해주는 데가 있다요. 보란티어. 이게 그 어디지? 보란티어. 구약쇼. 구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일본어 교실이 있어요. 일본어 교실이. 이거를 이제 K지방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그 구청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 각 구마다. 거기 가셔가지고
배우시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으면은 일본어를 이제 거기다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외국인들이랑도 이제 아시아 말고도 미국, 아메리카, 유럽 이제 이런 아시아인 말고도 다른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이 가장 낮잖아요. 레벨이 1단계부터서 어 5단계까지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비록 지금 1을 공부하고 있지만 레벨 5, N1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N1 이 레벨이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1단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줘요. 넌 지금 코스가 여기니까 자기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너는 여기 레벨이 오면은 이제 그 질문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일본에 왔는데도 일본어 공부를 하기가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온다고 일본어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열심히 하시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여기 그때 블로그에 한번 올렸었죠? 자, 블로그에 한번 올렸었죠? 자, 이게 냉장고라던가 집안 전체를 한자로 도배를 했어요. 물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자도 맨날 쓰고 받아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 한자 1945 뭐 이제 N1 한자가 원래 1945자 정도 외워야 되는데 그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이게 일본 초등학생인데 이제 일본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일본어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좀 최근인데 이제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면은 부부들이 오는데 꼬마 애들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얘 이제 부모님 이제 시합 나가면은 이제 일본 애들을 애 돌봐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한자는 아니어도 이제 일본어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준 사람 뭐 가르쳐 준 적이 있답니다. 자, 외국인이 일본인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최대한 많이 모아 오도록 하자. 자, 여러분이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실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두는 게 아르바이트세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일본인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이 세 가지 뭐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려고요. 세 마리의 토끼. 뭐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 두 개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바이트 두 개, 세 개 하고 해도 이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이 정도 벌 정도로 하신다면은 아침, 점심 풀타임으로 뛴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거의 풀. 저녁, 점심.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르바이트 잘 안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도 하신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 외국인들.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그러면은 뭐예요? 월부터서 일까지.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 하거나 여기서 하루 이틀, 평일날 하루 쉬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기 워킹으로 온 목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견문을 넓히고, 언어를 습득하고, 아르바이트도 잠깐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가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일본어가 늦지 않거든요. 뭐, 그, 아르바이트에서 쓰는 용어는 뻔할 뻔짜예요. 다 쓰는 게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매뉴얼이 있어요. 일본 아르바이트는 가시면 매뉴얼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매뉴얼 주면은 그거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말도 뭐 이라샤이마세, 오마타세 이타시마시타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다가는 언어도 안 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구들이랑 얼마나 거기서 친구들 몇 명 사귀겠어요, 솔직히.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니까 혼자 근무할 때도 있고 거기서 또 일본인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중국인이나 뭐 태국인 뭐 이런 애들이랑도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3개를 뛰었어요. 3개. 하루에 3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체험하고 왔답니다. 이게 다 강만수하고 대통령 욕하면 안 돼. 자, 일단은 돈은 최대한 많이 모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 여행도 떠나보고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오자. 자, 우린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온 게 아니다. 문화와 언어, 일본인과 많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 1년 되게 짧아요, 여러분. 1년이 되게 짧은 게 뭐냐면 오셔서 집 구해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 등록증 만들어야 되죠. 또 이제 또 이거 한 다음에 통장을 만들어야지 이제 또 그걸 할 수 있거든요. 통장을 만들어야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장까지 이거 만들면은 이거 일본이 행정 처리가 느려가지고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걸리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개월. 10개월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래서 1년 가지고 1년 살았다고 해서 일본이나 물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야. 1년 거기서 있었다고 해가지고 언어 실력이 그렇게 늘지도 않아요. 1년은 안 된다. 자, 돈은 일단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은 얼마지? 보통 사람들이 한 300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300 가지고는 어디 보자. 싼데 집을 구해도 6만엔. 6만엔이면 우리나라도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해도 보통 300 이상은 가져오셔야 돼요. 보통 300. 넉넉하게 600 가져오시면 좋고. 학원 안 다니고 그러시면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집은 한국에서 미리 구하고 가는 게 좋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집을요, 어떤 분들이 좀 돈을 아낀다고 게스트하우스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호텔 같은 데서 일단은 일주일 정도 이제 머문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현지에서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집 구하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오팔레스. 네오팔레스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거기서 이제 딱 살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 룸쉐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같이 지낼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방값을 퉁치고 하는 거죠. 이건 좀 비싸요. 일단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룸. 원룸을 구하는데 일본은 전세 같은 게 없어요. 전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월세로 살으셔야 되는데 이게 집 구하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적겠는데 아무튼 이게 좀 집 구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일단 집은 한국에서 구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 게 아니라 거기서 한 2, 3개월은 최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만큼 도착하자마자 정신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구하러 다닙니까? 아직 구약소에서 외국인 등록증도 등록을 안 했고 통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집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보증인도 구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물론 일본 보험업 이제 보증인 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단은 외국에서도 도착했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뭐 도착하자마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프리하게 이제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하셔야죠. 자,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자, 네 번째, 일본인 친구들은 한국에서 미리 사귀어 놓고 가는 게 좋다. 자, 일본에 도착해도 막상 일본인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대반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경우에는 집, 아르바이트 코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할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뭐냐면 뭐 하이펜팔 같은 거 뭐 그런 KJ 클럽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잘 모르는 아주머니라던가 뭐 아무나 일단은 한 명은 일본인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현재.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막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 이제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은 우리나라보다 또 은행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나라 4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뭐 3시 뭐 그렇게 막 되게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일본 생활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걸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데 뭐 계속 네이버 게시판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들한테 일본어 실력도 늘릴 겸 뭐 이제 뭐 핸드폰 처음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메일도 한번 좀 보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어 실력을 늘리는 거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는 한국에서 미리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다.
자, 가서 이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이제 일본에서 사니까 매일매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지에서도 많은 취미 활동을 즐겨라. 취미 활동을 즐기다 보면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 일본에서 취미 활동을 미리 정해놓고,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던 취미 활동을 일본에서도 할 수 있으니 취미 활동을 정해놓고 일본인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자. 자, 이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거 접니다. 이게 저거, 여기 뒤에 아저씨, 이게 바로 저. 그러니까 저는 나이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다 이제 친해지려고 합니다. 뭐, 딱히 여자애들이랑 막 젊은 여자들이랑 뭐 이렇게 친해지려고 뭐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언어도 안 늘 뿐만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자, 일본에서 일본인 친구 만들기 현지편. 저번에도 글을 썼는데, 그게 솔직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에피소드하고 함께 간략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류회를 통한 일본인 친구 만들기. 도쿄라던가 오사카에서는 한일 교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교류회를 참석하여서 일본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언어 교류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말, 한국인은 한국어로, 아니지. 한국인은 일본어죠. 랭귀지 익스체인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이게 솔직히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아니라 4명이서 한조로 돼가지고 일본인이 1명이고 한국인이 4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질문하고 그냥 노가리만 까다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언어 교환을 목적으로 1대1로 이제 1시간은 그 나라 사람 언어, 1시간은 이제 상대 언어 바꿔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좀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똑같은 애들이 좀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특히 남자애들은 좀 조심하세요. 젊은 여자들만 노리는 애들이 되게 많답니다.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아이시대로 막 하면서 키미가 스키다 막 하면서 좋다면서 막 고백하는 애들도 있는데 혹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애들 정말 질 나쁜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지금. 자, 이거는 또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게 교류에는 아니고 그냥 언어 교환을 한 거예요. 저도 이게 뒤에 보시면 이게 사전도 있고 여기 좀 책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교례 같은데 못 가고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이제 언어 교류를 해줬죠. 얘 한국인 아닙니다. 일본인입니다. 나보다 한 3살 어렸던가. 되게 좀 착한 애입니다. 제가 도쿄에 사는데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지하철 타고 매주 왔었어요. 와, 좀 열정이 참 대단한 애였어요. 자, 진짜 제가 태어나서 자, 밑에 사진 또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 너무 놀러 온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호떡이라던가 이런 밥 같은 걸 맨날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맨날 먹고 참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또 지도 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우리 집에서 요리도 하고 참 그랬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요리도 하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시락 폭탄?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줘본 적이 있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뭐 얘 시험 본다고 했나 뭐 그래가지고 뭐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도시락을 만든 건데 얘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의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이제 다 먹을 걸 싸서 드렸어요. 이거는 지짐이 이제 빈대떡, 이거는 오므라이스, 호떡, 뭐 떡볶이도 만들고 제가 진짜 일본에서 고스트 요리왕 아니 요리왕 비룡처럼 정말 많은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적이 많답니다. 아무튼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면은 상대방을
하고 뜻이 정말, 뜻이 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외국이어도. 자, 아까도 썼었죠? 자, 취미 활동을 통해 친구 만들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면 일본에서도 찾아가서 즐겨보도록 하자.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일본어를 구사해야 되므로 한국에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배드민턴 이제 치러 매주 이제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마이클이라고 있어요. 마이콜 말고 그 둘리 마이콜 말고 마이클이라고 있는데 얘가 캐나다 사람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잘생겼나 뭐 아무튼 좀 그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외국 서양인에서 솔직히 인기가 있다고 해도 얘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일본어 잘 못해요. 워킹으로 왔는데 그냥 솔직히 그냥 즐기러 왔어요. 얘는 여행이랑 뭐 지금도 오키나와 가 있다는데 여행이라던가 뭐 그런 게 이런 거 취미 활동만 하러 온 거예요. 취미 활동만 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일본에서 노미카이 뭐지 이제 그 이제 술 모임 가가지고 술 모임이 아니라 이제 배드민턴 모임이나 이런 거 끝나고 이제 뒤풀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아주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딱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또 하고 하는데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이런데 참석을 못해요. 참석을 해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줄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지네들끼리 다 웃고 떠들고 노는데.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일본어로 공부해 오셔야지 일본에서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은 같이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칠 때도 한국인들 아무나 안 데려가고, 물론 데려간 적도 없지만, 막 한국인들이 데려가 달라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고 막 전화 좀 걸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혼자 가셔서도, 거기서 대화가 안 통하면은, 배드민턴은 두 명이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두 명이서. 두 명이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두 명에서 네 명이서 하는 스포츠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실수해서 하면은 다치거든요. 부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일본인들이랑 치다가 이제, 야, 피해! 하면서 이제 일본어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은 부딪혀서 다쳐요. 다치기 때문에 얘네들도 취미 활동할 때 이런 스포츠 같은 거는 같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의사소통이 통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아들을 정도가 돼야지 그 클럽이나 그런 데 가서도 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수영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제 바찌리 확실하게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일본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최대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보자.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일단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보자. 길거리에서 헌팅을 당할 수도 있고 길을 물어보다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사귈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겁니다. 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피곤해가지고 토요일이라던가 주말이라던가 쉬는 날에는 무조건 집에만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온 목적이 없잖아요. 밖에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보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이제 말고도 다른 사람도 좀 많이 만나봐야죠. 자, 제가 배나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저는 항상 창가 쪽이 아닌 통로 쪽에 앉습니다. 왜냐면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하고 맨날 보는 이제 그 하늘 화면인데 비행기도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굳이 창가에 앉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자, 잠시. 자, 다시. 제가 이제 많이 외국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통로 쪽에 많이 앉죠. 통로 쪽에 앉으면은 좋은 점이 아니라 좀 귀찮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끝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쪽까지 지나갈 때마다 제가 자고 있으면 깨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예,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쪽까지 이제 딱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딱 하면 이제 와가지고 스미마셍 하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딱 지나가고 나는 이제 또 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은 또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나는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앉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 올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딱 그럼 자, 스이마센 되시다 하면서 이제 또 온단 말이에요.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또 지나가면서 하면은 이제 막 이해? 하면서 이제는 이제 아니요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다이조부 됐어요 하면서 이제 막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거나 아니면은 혹시 일본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예, 도까라 기마시다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막 물어보면은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 교환이 아니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옆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면, 난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서, 하면은 이제 또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또 사탕발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칭찬은 이제 돌고래도 움직이게 한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자, 일단은 이쪽에서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니혼고 오마이 데스요. 네, 지금 이제 일본어 잘하네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통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아, 소데스까, 그러니까 소데스까, 막 그럽니까 하면서, 소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이제,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마다마다 됐어요 하면서, 아, 아니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번 아니면 2번 패턴이 1, 2 아니면은 2개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거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죠. 근데 저는 다릅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보쿠와 텐사이다 까라 딱 하면서 이제 그 슬램덩크에서 이제 강백호가 했던 그 말이야 그 대사란 말이에요. 딱 하면은 이제 딱 하고 이제 아까 이 하이라이트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 김천재 이거 뭐 천재 이 티셔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여자든가 이 사람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팡 터져가지고 웃겨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이 사람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정말. 이거 욕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좀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막 하면서 막 되게 웃기네요. 하면서 막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딱 친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리얼이에요. 정말.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옆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배만 타도 옆에 사람을 계속해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게 좋아요. 자,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 제 핸드폰입니다. 삼성입니다. 이게 삼성 위에 보시면은 일본인들 이런 핸드폰 안 써요 절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DSLR이 일본에서는 되게 흔하지가 않아요. DSLR. 지금은 좀 일본에도 흔합니다. 많이 쓰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꽃놀이를 이제 일본에서 갔는데 불꽃놀이를 가도 삼각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불꽃 사진 찍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DSLR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외국에서 한국인 사람들 알아보는 방법 딱 하나 있대잖아요. DSLR 들고 MLB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딱 다니면은 100% 한국인이라고 딱 알아보는 것처럼 제가 이제 DSLR 딱 들고 이제 딱 신주쿠 있지요. 신주쿠 가가지고 이제 쫙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어요. 사진 막 이런 데 찍으면서 이제 막 뭐 신주쿠 타워도 찍고 여기서 이제 다리 밑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보고 이제 그 카메라 기사나 뭐 그런 거 어시선트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나한테 이제 헌팅은 아니고 말을 걸어온 겁니다. 제가 안 걸었어요 절대. 그래서 아니다. 나는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막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모델 촬영을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나 사진 좀 찍어줄 수가 없겠냐 몇 월 며칠 날 여기 콘테스트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 다 블로그에 포스팅 했었죠.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여자애가 와가지고, 얘가 키가 되게 커요. 나보다도 크고 그런데, 170도 넘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 애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자기 이제 사진 모델 좀, 자기가 할 테니까 사진 좀 찍어줄 수 있겠냐면서, 사진 찍어주고, 이거 하고 콘테스트 사진 찍고, 뭐, 이래서 친해진 적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만 가만히 있었으면은 절대 친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전화번호를 찍어서 지가 준 거예요. 지가 준 거.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가 와가지고 이제 헌팅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제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지 그 언어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봐줬죠. 천재. 누가 그렇게 천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일본인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엉뚱한 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만만도리를 봐가지고 대화를 좀 쉽게 하는 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일본이나 이런 데 외국 나갔을 때는 언어를 써보고 싶으면은 길 가다 그냥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세요. 길은 알아도 물어보시고 몰라도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길 물어보려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서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참 아날로그의 매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자전거 여행 다닐 때도 길 모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돌아다니고 알려주고 막 손잡고 저기까지 데려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다 보면은 스마트폰 갖다 찍어가지고 여기라고 그냥 대충 알려주고 끝나고 그냥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조사해보세요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세상이 좀 삭막해졌습니다. 일본도. 특히 대도심권이 좀 그러거든요. 시골이나 이런 데는 시골 인심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안 그런데 자 이거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오사카 이제 딱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제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물어보는데 여러분 길을 모르실 때는 그 일본어로 물어볼 때도 좀 얘네가 헌팅의 나라 난파 그 헌팅을 되게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이 그 좀 안 좋은 쪽에서도 막 이렇게 헌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길 가다 길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그냥 확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은 특히 경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그러니까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눌한 일본어를 하던가 아니면 좀 영어를 얘기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일본어 할 줄 알아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길을 몰라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길을 몰라서. 길을 몰라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Excuse me, where is 신주쿠? 막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도 아 외국인이구나 하면서 이제 AT 필드가 해치된답니다. 이제 좀 경계심이 좀 사라지죠. 경계심이 사라져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길을 알려주려고 해요. 길을 알려주려고 할 때도 이제 처음엔 막 일본어로 얘기를 하죠. 마쓰고 있대, 미기니 마왔대,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치가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치가 하면서 이제 막 이거 아니지. 영어로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하면서 막 바디 랭귀지 써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경각심이 딱 풀어지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외국인이다 알았을 때,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딱 길을 다 알려줘서 고마웠을 때, 이제 일본어를 딱 그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소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카게 사마데. 오카게 사마데 혼돈이 타스카리마시다 하면서 이제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를 딱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벙 찌는 거예요. 이 자식 뭐야? 일본어 할 줄 알면서 왜 왜 영어로 얘기한 거야? 딱 하면 이제 좀 벙찐 얘기 좀 모습 하면은 이제 시트레이 시마시다 하면서 이제 막 죄송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경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사회가 험악해서 경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길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일본어를 안 쓰고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하면 이제 상대방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약간은 이제 호기심도 상대방이 또 있고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이럴까 호기심도 있고 막 그러면서 말도 이제 걸어보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뭐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뭐 밥 먹기도 하고 뭐 자전거 여행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집에서 재워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금방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이니까 그 외국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은 친구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봐봐, 얘도 이게 이 사진만 올리면 내가 남의 블로그에서 그냥 뽑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사진도 같이 올려봅니다. 또 자전거 여행했을 때도 이렇게 밥 사준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역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블로그라던가 뭐 일본 주말 생활이나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사진을 얻고 얘기만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마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러는데 제가 다 앞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다 얘기를 하고 얘네들 사진 맨날 올려서 뭐 하겠어요, 제가. 사진 찍기도 좀 그렇잖아요. 맨날 보고 뭐 이제 하는데 사진 그 기념 사진이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또 하나 인증을 하겠어요. 나 예전에 뭐 아까 누구야 그 얘 만났을 때도 인터넷에서 얼마나 논란이 됐었는데 옆에 있는 한국인이다 뭐다 뭐 너 지금 인터넷에 소설 쓰고 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얘가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니까요. 나 일본어 얘기하면서 막 해명 동영상 뭐 그런 것도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리플이 한 1000개, 1200개인가 달렸었어요. 그때 참. 1200개 달렸었고, 그쪽에도 막 해명 동영상도 막 찍어 올리고 참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4번. 자, 온몸으로 부딪혀 보아라. 헬스장, 수영장 같이 신체 접촉이 많은 곳에 자주 다녀라. 그리고 남들에게 최대한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 헬스장을 가시면은 그 헬스장만 끊으면은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하나하나 따로 끊어야 되는데 얘네는 세 개가 하나 통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7만원, 8만원에서 되게 싸요, 운동하기가.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항상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이게 거기 다닌다고 해서도 친구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댄스 스포츠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이제 뭐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에어로빅을 하다가 옆에 사람 제가 발을 밟았어요, 한번. 발을 밟았는데 미안해가지고 스이마셈 하면서 이제 막 가가지고 사과를 했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좀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한국 요리 몇 개 만들어가지고 탁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옆 사람이랑 이제 또 친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부러 막 다리도 한번 밟아보고 잡아뜨려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런닝머신 있잖아요. 런닝머신. 런닝머신 이제 옆 사람 이제 뛰어요, 남자애가. 이 사진은 이제 그 일본인 남자인데 키도 되게 커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런닝머신을 이제 같이 뛰어요. 내가 10km로 뛰고 있는데 얘가 11km를 찍은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난 런닝머신 이렇게 뛰고 있는데 11km 찍은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왠지 지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10분 정도 달리다가 이걸 12로 올렸죠. 12로 올리니까 얘도 딱 한 5분 있다가 나를 봤는지 13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있다가 이게 뭐 15 올라가고 16 올라가고 마지막에 최대 스피드까지 막 20까지 막 다 달렸단 말이에요. 20까지 달리다가 내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탁 여기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얘한테 이제 다시 가가지고 뭐야 이거 얘한테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악수를 딱 청하면서 이 쇼부 되시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얘네도 한국인 뭐 있잖아요. 승부욕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다. 런닝머신 같다 이제 배틀을 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진 거.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직접 몸을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승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 친해질 수가 있어요. 친해질 수가.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마지막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라. 자, 자기 나이 때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친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지 자기 자기 나이 또래 이성만 찾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는 대화를 꺼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도 경계를 하며 여자 쪽에서도 상대방이 경계를 하게 된다. 자, 이게 뭔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자전거 여행을 갔을 때 저를 좀 재워주시고 되게 잘해주신 분들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머니들이라던가 이제 아저씨들인가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혹시 자기 자녀가 있단 말이야. 저랑 이제 나이 또래 비슷한 자녀들이라던가 좀 젊은 애들이 있으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아주머니랑 친해지면은 거기 자녀분들이랑은 그냥 꽁으로 친해집니다. 덤으로 친해져야 같이 친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장모님이 얘를 신원을 보증을 하는데 이 자녀분이 경계를 하겠어요. 뭐 엄마가 좋다는데 뭐 딸이 거부를 하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자전거 여행 갔을 때도 아주머니들이랑도 진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제가 왜냐면은 자전거 여행은 거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저 노숙만 맨날 하다가 이제 다니니까 먹을 것도 좀 얻어먹고 그래야 되니까 한국어로 이제 썰 푸는 것처럼 일본어로도 이제 막 썰을 푼답니다. 가가지고 썰도 풀고 칭찬도 해주고 얻어먹기도 하고 재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본인들 이제 아주머니들 만나면은 이제 꼬마애가 있으면은 꼬마애들 보고 와 귀엽다 하면서 이제 꼬마애들한테 이제 딱 접근을 해서 야, 너 참 귀여운 애구나. 땅에서 부모님 딱 보면, 아, 부모님이 이렇게 예쁘시니까 애도 이렇게 귀엽고 예쁘구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나, 아주머니들이 있으면 이제 또, 아, 혹시 자녀분 있냐고 딱 물어보고, 아, 자기녀가 이제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뭐, 도쿄에서 도쿄대를 다니고 있다. 와, 막 그런 소데스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아주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막 하면은 아주머니들이 막 기쁨에 복받쳐가지고 집에서 막 갑자기 삼각김밥이라든가 먹을 것 다 꺼내서 저한테 막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 공감사가 뭐가 있겠어요. 한국 얘기를 하면은 후유노 소나타 뭐야 그 겨울연가 윤사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용준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장단만 살짝 맞춰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고 재워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젊은 애들도 똑같아요. 젊은 애들도 좀 와다이 뭐냐 그 관심사를 네, 관심사를 이제 딱 맞춰가지고 얘기해주면 젊은 애들이랑도 길 가다가도 금방 친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친해지면은 이제 같이 이제 딸이랑 이제 같이 오면은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제가 밥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한국에 놀러 오셔도 이제 밥도 사드리고 은혜를 갚죠. 은혜 갚은 까치처럼 은혜도 갚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저씨들이랑도 저는 뭐 헬스장 다닐 때도 아저씨들이랑도 친했고 뭐 또 친했고 다 친했답니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그게 목적이 불순하면 안 돼요. 정말 교류회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젊은 애들은 나이들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앞에 상대에 있으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뭐 집에 가버리거나 바빠서 일 있다고 가버리는 애들도 있고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지 뭐 나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얘기하기 싫다 하면서 그냥 뭐 교류의 시간도 끝나지도 않는데 매너 없이 집에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뭐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데 옆에서 막 꼬치꼬치 물어본다. 그런데도 막 난 귀찮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어른들한테도 좀 밉상을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썼듯이 아르바이트만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그 돈은 한국에서도 또 다시 다 벌 수 있어요. 2천만 원 그거 아르바이트 대학생 때나 그게 좀 커 보이지. 나중에 취직하고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1년 동안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은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은 돈이 없어서
이제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요. 정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으면은 진짜 시야가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니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 헬조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살기 안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 본 결과 우리나라는 충분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 거의 1시간 가까이 떠들었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 직구하기라던가 아르바이트 구하기,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